역행자 7단계, 역행자의 채바퀴, 자청. 어리석은 사람의 완벽함보다는 현명한 사람의 실수를 너의 기준으로 삼아라. 윌리엄 브레이커. 그리스 로마 시내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죄를 짓고 영원히 일평생 돌을 굴리는 행벌을 받는다. 하데스는 돌을 산 정상에 올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다. 정상까지 올린 돌은 다시 굴러떨어진다. 그러면 시시포스는 이 돌을 다시 정상에 올린다. 또다시 돌이 굴러떨어진다. 영원히 말 그대로 형벌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랑을 완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에겐 시시포스와 같은 수많은 과제가 주어진다. 1. 반복적으로 연애에 실패한다. 2. 실패 속에서 상처를 받지만 결국 짝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갈등이 반복된다. 3. 결혼을 하지만 짝과의 갈등이 심화된다. 4. 아이가 생기고 이후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모든 신경이 쓰인다. 다량의 업무가 발생한다. 5.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학업, 입시, 건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6. 아이의 독립으로 삶이 공허해진다. 7.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 8. 실패와 성취를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당신이 대기업 회장이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든 상관없다. 반드시 위와 같은 무수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연복 1억을 버는 사람은 연복 2억을 원한다. 100억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괜찮긴 하지만 자석이 300억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를 제패한 사학가는 세계를 제패하고 싶다고 말한다. 세계 최고의 사학가인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기 일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곧바로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킨다. 물론 노는기에 접어들면 전투성을 띠는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다르다.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할까? 바로 도파민 때문이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쾌락을 같이 얻는다. 결과를 내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더 얻어야만 해. 새 목표를 만들어라고 채찍질한다. 만약 새로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뇌는 채찍을 휘두른다. 불안, 우울, 초조라는 감정을 인간에게 선사한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것 아니냐고. 소펜하우어의 말대로 인생은 고통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시시포스와 다르다. 시시포스는 돌을 정상에 올리더라도 곧바로 초기화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지혜를 얻는다. 더 나은 삶을 얻는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즉 시시포스와 다르게 우리는 레벨업을 통해 자유라는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시시포스와 같은 일을 벌였다. 지금은 책을 쓰는 행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놀면 되는데 왜 일을 하냐고? 뇌는 인간을 쉬게 만들지 않는다. 도파민을 달라고 채찍질을 한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내라고 명령한다. 나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 덕분에 목표 달성에 딱히 실패하지 않는다. 성장이 멈추지 않고 점차 더 큰 일을 성공한다. 인간이 시시포스와 같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인 1.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 자의식 해체가 안 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장에 실패한다. 결국 시시포스와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 제자리 걸음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자의식, 유전자의 오작동, 지능, 방법론의 부재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아는 사람은 정확한 단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밟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원인 2. 자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 이성은 돈을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외치지만 본능은 돈을 제발 좀 넉넉히 벌어. 그리고 인생에서 자유도를 최대한 높여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한다. 풍족한 자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합리화를 반복하지만 한계가 있다. 뇌는 결국 자신이 원했던 도파민을 얻지 못함에 따라 인간에게 채찍질을 한다. 우울감이라는 처벌을 내린다. 원인 3.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 성장이 멈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다리를 오르는 옆사람 끌어내리기다. 자신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며 같은 나이대인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상대를 보면서 유일하게 행복이라는 보상을 얻는다. 정체성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다르다. 누군가 잘 나가더라도 나도 결국 성장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끌어내리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열등감에 상처받지 않으면 잘 나가는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한다.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불행함을 느낀다. 타고난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순리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시시포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시시포스와 같은 평생의 과제가 있어도 반복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인생의 자유를 얻는다면 인생의 역행자가 될 수 있다. 역행자가 되기 위해선 7단계를 밟아 나가면 된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한 바퀴 순환할 때 필연적으로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이 만약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그 다음엔 1,500만 원이라는 목표가 생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난이도가 다른 게임이다. 반드시 패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인간은 성장한다.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은 테니스 선수는 없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축구 선수는 없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수천 번의 패배 속에서 성장을 반복한다. 그리고 전성기를 얻는다. 예, 초등학생 때 청부주 재능을 가졌더라도 중고등학생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패배한다. 2. 중고등학생 때 아무리 잘해도 프로 선수들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 패배한다. 3.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그 리그 탑급 선수에겐 패배한다. 4. 리그에서 탑이 되더라도 세계로 나가면 패배한다. 5. 세계 최고가 되더라도 이전 자신의 기록에 패배한다. 혹은 새로운 유망주에게 패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다. 패배를 반복함으로써 운동선수는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역행자 모델에 따라 실패를 반복하면서 일반인은 자유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다음 목표는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적들보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패를 해야만 레벨업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삶이 안정되며 도파민은 새로운 것을 얻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를 얻는 과정에서 고통과 실패를 반복한다. 이때 지름길이 되어주는 것은 역행자 7단계 모델이다. 순리자들은 실패 앞에서 자의식이나 유전자 오작동으로 레벨업의 기회를 놓친다. 순리자 A 때문이야. 국가가 해줬으니야. 그 다음 레벨이 오른 사람은 사기를 친 것이 분명해.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못났기 때문이야. 검수저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좋았다고 라고 말하며 레벨업의 기회를 놓친다. 역행자 나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 이제부터 뭘 보완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을까? 내 최적화부터 할까? 자의식부터 해체할까를 고민한다. 부모가 어땠는지, 유전자가 어땠는지, 국가가 어땠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이제 뭘 하면 될지를 고민하라.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밟아나가면 최고는 될 수 없어도 적어도 인생의 자유는 얻을 수 있게 된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 순간의 해피나 합리화보다는 레벨업 순간이 왔구나 라고 즐거워하면 된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했다. 내가 진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한 번에 크게 레벨업 되려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봐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랐고 결국 자유를 얻었다. 실패가 다가오면 크게 기뻐해도 좋다. 당신의 수준보다 높은 과제가 눈앞에 나타났고 곧 앞에 레벨업 할 것이라는 뜻이니까. 자유와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 에필로그 역행자가 되어 완벽한 자유를 누려라. 21살 겨울 한 여자아이를 좋아했다. 안산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예뻤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다. 반면에 나는 여전히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져가면서 어울리려 노력했을 뿐이다. 어느 날 그 친구와 사장에게서 햄버거를 먹으며 행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 부자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오빠? 돈이나 행복은 별개야. 재벌이나 부자들도 자살하고 그러잖아. 나는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신에 있다고 믿어. 그래서 철학이랑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댔다. 오빠,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아야, 부자가 불행하다는 말을 일단 부자가 되어보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이란다.
부자가 불행한지 궁금하면 부자가 되어버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0%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긴 시간이 흘렀고 나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 다만 인생의 자유를 보장할 확률은 높다. 이 책에서 경제적 자유와 돈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진정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행복이다. 만약 내가 행복에 대한 책을 썼다면 사람들이 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돈이라는 주제를 미끼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내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진정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자유를 이룬 덕분이다. 누구도 돈 자체를 위해 살지 않는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중요하다. 역행자 5단계 모델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그것이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주는 방법인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끊임없이 생각했다. 어떻게 나같이 멍청하고 열등했던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을까? 나의 성공을 이루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방법을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험을 스스로 신기하게 여기며 12여 년간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렇게 수없이 고민하여 이론화한 것이 역행자 7단계 모델이다. 특히 1단계에서 자의식을 해체하지 못하면 역시 불행할 가능성이 크다. 발전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다. 하지만 지나친 자의식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순간 꼰대가 된다.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어린 친구들에게 충고하며 자위하기 바쁘다. 모바일 세상에서 저건 사기야, 검수주로 타고 났으니까 성공한 거지 등의 댓글을 써대며 다른 사람들의 성질을 깎아내린다. 자기 상처를 피하기 위해 자기 확신만 강한 꼰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회피가 반복되면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되고 어린 시절 꿈꿨던 멋진 삶은 사라진다. 앞서 놓쳤던 기회를 합리화하기 위해 더욱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역시 행복하기가 어렵다. 4단계의 내 최적화 또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뇌를 최적화하고 지능을 상승시킨다면 의사결정력이 높아진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대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갈림길마다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가능성들을 찾아낸다면 행복해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역행자의 모든 단계는 돈 버는 법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자신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아직 미숙하고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을 내는 게 맞나 싶어 2년간 수없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다. 세상엔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인생이란 거저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엔 언제나 비집고 나갈 틈새가 있으며 절실히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힘든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내가 탈출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 꼭 알려주고 싶었다. 난 이제 행복하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다.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매일매일이 기대된다. 자신감이 넘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당신이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사실 별거 아니야. 하고 말해주고 싶다. 내 이야기는 이걸로 마친다. 언젠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겠다. 그때 당신도 타고난 운명을 벗어나 본능을 거스리는 역행자가 되어 있길 바란다. 특별 부록 곧바로 돈 버는 무자본 창업 아이템. 비판론자들은 이런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책을 보면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오지 않는다. 나도 동의한다. 그 어떤 베스트셀러를 보더라도 방법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다. 구체적으로 돈 버는 방법과 흐름을 보여주겠다. 월 1000만원을 넘게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과 이걸 사업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 블로그에 가보면 알겠지만 내 도움으로 월 3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지난달에만 고맙다며 1000만원씩 보낸 이들이 3명이나 된다. 즉 방법론은 분명히 있다는 말이다. 이 책에 나오는 개념은 단순히 창업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당신이 유튜버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직장인이든 상관없다. 경제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되는 개념이 역행자 7단계 모델이다.
다음에 나오는 예시는 모자분 창업이지만 이 부분은 거저 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서술한 것일 뿐 이 책을 사업하는 법에 대한 책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시는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는 진짜 있음을 증명하는 글이다. 그래서 부록으로 넣어 두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곧바로 돈 버는 법을 알려줘도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의식이 이 정보를 거듭 차버릴 것이고 당신의 정체성은 넌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속삭일 것이다. 유전자 오작동이 발동하여 새 정보를 기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순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다른 책의 저자들도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떠먹여 주질 않는 것이다. 게다가 곧바로 돈 버는 법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선 책 한 권 분량이 더 필요하기도 했고 레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알려줘봐야 공격적인 순리자들로부터 공격당할 게 뻔하다. 너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뭐뭐 해서 문제가 돼 안 된다고 당신은 실제로 해봐서 정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미 그 시장은 레드 오션이에요. 순리자들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떠든다.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본인의 자의식을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인생을 역행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타고난 원시 본성은 자유로 가는 길과 반대 방향임을 명심하라. 본성과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순리자들의 부정적인 말에 속지 마라. 여기서 제시하는 아이템은 수많은 사업 아이템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과정으로 돈을 버는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내가 로고 사업 아이디를 말한 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수많은 사례들이 나왔듯이 여기서 제시하는 아이템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이 아이템들은 아무 기술력 없이 돈 도구에 들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이 4가지 아이템들을 일주일 만에 생각해냈다. 아이디어 도출법은 간단하다. 와,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나 싶은 걸 떠올리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행복을 주면 돈은 불린다. 내가 창업한 사업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특수유사 및 조립 출장 서비스. 너무 쉬운 아이템이다. 당장 블로그를 개설해 논현동 가구 조립 출장, 강남역 가구 조립 출장, 서초동 가구 조립 출장 등의 키워드를 잡아 가구 조립을 대신 해준다는 글과 사진을 남기면 된다. 요즘은 가구나 운동기구, 행거 등을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설치를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당신은 조립하는 걸 즐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립이라며 치를 뜬다. 공구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 몸집이 작거나 힘이 없는 여성들, 뭔가를 조립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한테 가구 조립은 귀찮으니까 돈 주고 시킬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는 할 수 없어 수준이다. 그러니 아주 비싼 가격이 아니라면 가구 조립에 돈을 지불할 것이다. 블로그로 마케팅하고 2, 3만 원의 가구를 조립해주면 된다. 이 과정은 내가 사업을 성공시킨 방식과 완전히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대부분의 순리자나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바로 이런 소리를 한다. 그걸 누가 2만 원이나 주고 시켜요. 장단컨대 내가 이걸 직접 하면 일주일 안에 매일 10건 이상 조립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별주의 상담 사업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지겹게 듣는 질문이 있다. 이별 상담을 진짜 돈 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나는 이 사업으로 한 달에 1억 넘게 벌어들인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니즈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는 생각부터 든다면 자의식 방어가 발동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그런 니즈 자체를 모르는 것이지 그런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운동기구 이사 서비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 역시 자의식 때문일 것이다. 몇몇 순리자들은 이 아이템을 듣고 아니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하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3일 전에 겪은 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최근 양평 시골로 이사했다. 예전에 살던 집에 서밋머신이라는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이삿집 센터에서 이걸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일단 서밋머신을 포기한 채 이사를 했다. 이후 이 운동기구를 가져오기 위해 고민하다가 구매업체에 전화해봤다. 그랬더니 이전 설치 비용으로 160만 원을 불렀다. 구입가가 100만 원인데 이전 비용이 더 큰 상황이었다. 나는 고민하다가 포털 사이트에서 운동기구 이사, 서밋머신 이사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서밋머신 이사로 검색되는 이사 업체가 하나뿐이었다. 나는 이를 보고 절망했다. 이 업체는 거의 독점 상태이기 분명하고 비싼 금액을 부르길 뻔했다.
바빠서 못해주겠다는 답을 들을 수도 있었다. 불길한 예상은 적중했다. 전화를 받은 사장은 고객님 전화다는 반가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전화가 많이 오네. 또 왔냐라는 어투로 귀찮은 듯이 대답했다. 예약이 2주 이상 밀려서 당장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사할 때 운동기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블로그에 서미스 모신 이사뿐만 아니라 여러 운동기구 이사 글을 써두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업체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 사업의 요건도 간단하다. 1. 건강한 몸. 2. 무료로 개설할 수 있는 블로그. 3. 500만원짜리 중고 트럭. 4. 모든 낯설어 풀 수 있는 공구. 쿠팡에서 구입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하면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중고 트럭 구입비에 500만원도 없으면요. 리스를 해도 되고 의뢰가 올 때마다 렌트해도 된다. 만약 비용이 부담된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다른 무자본 창업 예시를 보도록 하자. 나사 푸기를 잘못하면 어쩌죠? 문의 지나고 오면 이렇게 답하라. 다른 곳에 연락해보시도 어차피 오래 걸릴 거예요. 혹시 모르니 다른 업체에도 예약은 해주세요. 운동기구에 따라 해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니까 봐볼게요. 만약 제가 처리를 못하면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상대는 나 때문에 손해를 볼 확률이 없다. 나는 의뢰인을 기구로 연습을 하면 된다. 시행착오를 통해 전문성이 길러질 것이다. 만약 실수를 하면 고객에게 5만원 정도 건네라. 상대가 정상이라면 아니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 성공했을 경우에는 건당 2~3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받아도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 처음에 자신이 없다면 10만원만 받으면서 실력을 늘리면 된다. 만약 더 돈을 벌고 싶다면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 된다. 직원을 뽑고 운동기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업체에서 어려워하는 아이템들을 모두 블로그 마케팅하면 그만이다. 규모가 크지만 이사업체를 대규모로 운영해도 좋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시스템 하나 사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단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면 그만이다. 일단 월 1000만원을 버는데 집중해라. 나는 한 달 전에 침대를 버릴 일이 있었다. 해체할 엄두도 안 나고 폐기물 처리도 너무 귀찮았다. 강남 침대 폐기물로 검색을 하자 딱 내가 원하는 업체가 나왔다. 월요를 하자 직원들이 와서 침대를 분해하고 폐기까지 해주었다. 알아서 폐기물 딱지도 붙여주었다. 위에서 말한 방식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놀랐다. 직원분께 한번 물어봤다. 사장님이 젊으신가 봐요. 사업을 잘 하시는데요. 의외의 대답이 들어왔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세요. 당신이 이 사람의 위 아이템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완벽하게 이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있었다. 할 수 없으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일단 해라. 실패하는 과정에서 레벨업이 된다. 물론 운동기구 이사 사업은 중고차도 필요하고 기구 해체나 조립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필요 없는 아이템으로 앞서 말한 가구 조립이 있다. 가구 조립 출장 서비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사업은 이렇게 짠다. 강남 가구 출입 출장, 모년도 가구 조립 대형, 학동 DIY 출장 같은 식으로 블로그를 구성하고 출장 조립 사진을 담으면 그만이다. 만약 사업을 크게 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동가구 명칭을 모두 잡아내면 된다. 의뢰가 들어오면 건당 2~4만원을 받으면 된다. 아직 경험이 없다면 일단 1만원씩만 받으면서 빨리 속닥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최대한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아라. 경험치가 쌓여 숙명자가 되면 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8건을 치라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더 벌고 싶다고 단가를 높이면 된다. 일단 출장을 나가면 이동에 시간이 드니까 이거 외에 더 조립해 드릴 건 없나요? 추가 요금은 저렴합니다. 하고 제안해보라. 상대가 불편해하는 일은 모두 도와주고 돈을 더 받아라. 어차피 사람을 부른 이상 추가 금액을 쉽게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일을 하다 보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이것저것 듣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여자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할 텐데요 라는 반박을 하고 싶을 것이다. 비즈니스는 아이디어를 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고객이 여성이라서 출장 지원을 집안에 드릴 게 끓이 안되면 시간 맞춰서 밖에만 놔두세요. 조립 후에 문자 드리겠습니다. 포장지도 제가 알아서 분리수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여러 애로사항들을 상품화해서 가격을 정하고 도우면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당신 업체는 그 구역을 평정하게 된다. 비즈니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여행자 7단계 모델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그렇게 해서 월 1000만원 벌면 누구나 부자 되게요 하고 의심부터 하는 사람, 블로그에 글 2개 올려놓고 뭐야 전화 안 오잖아 하는 사람,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불쾌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얘기한 유전자의 오작동을 복습하라. 그리고 자의식 해체부터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 변기 뚫어주기 출장 서비스. 이 아이템을 변기 뚫는 도구만 있으면 된다. 계산을 해보자. 당신이 강남에 살고 있다면 잠재 고객만 50만 명이다. 지난 1년간 당신 집이 변기가 막힌 적은 없었나? 가정집도 대개 1년에 한두 번은 막힌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상가라며 말할 것도 없다. 반면에 변기 뚫는 일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아주 꺼리는 일이다. 대략 계산해봐도 매일 1,500명 가까운 강남 사람은 변기 막힘으로 고생한다. 이 중에서 본인 손으로는 죽어도 변기를 뚫기 싫고 남이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볼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주 보수적으로 100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하루 15명은 당신에게 전화할 것이다. 건당 2, 3만 원은 받는다고 가정하면 역시나 해볼 만한 모자분 창업이다. 이후 확장할 수 있는 아이템은 셀 수 없이 많다. 어떤 이는 당신은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했다. 내 생각엔 강남구에서 하루에 3건 이상 의뢰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다. 당신 말이 맞다면 서울에 있는 모든 구를 잡으면 되지 않는가? 서울에 13개의 구가 있다면 하루 45분 전화가 온다는 뜻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서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많지 않다. 대중교통으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스쿠터를 탄다면 더욱 좋다. 만약 당신이 차량을 이용한다면 출장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내가 보기에 하루 3건밖에 의뢰가 오지 않는다면 마케팅 부족이다. 앞에서 따져봤듯이 변기 막힘이라는 현상은 어디서나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블로그 마케팅을 포함해서 여러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해서 최적화하면 해결될 일이다. 잠긴 문 열어주기 서비스. 앞의 경우들과 비슷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문이 잠겨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이 아이템의 앞의 경우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거의 모든 동네에 이미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철물점이나 열쇠업체 주인들은 블로그 마케팅은 거의 하지 않고 네이버 지도 등록도 무성의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만 해결한다면 하루 수십 통의 전화가 오게 만들 수 있다. 하루에 20개씩 문을 따준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역시나 당신은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열쇠 기술은 어떻게 배우죠? 문이야 간단히 안 열리면 어쩔 건가요? 내가 앞에서 친척 동생이 휴대전화 가게를 예로 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동생도 원래는 월 400만 원 정도 벌었지만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도와주고 나서 6개월 만에 월 4천만 원씩 벌게 됐다. 장기 문 열어주기 사업 역시 블로그 마케팅,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 등만 신경 써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자청 블로그 참고. 네이버 지도에 등록할 때는 자세한 설명을 넣고 사진을 첨부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대로 거의 모든 동네를 블로그로 잡아내야 한다. 자양동 문잠김, 청담동 열쇠 가게, 압구정 열쇠 잃어버린 같은 식으로 말이다. 문제는 열쇠 기술 부분이다. 나라면 목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열쇠 업체에 찾아갈 것 같다. 열쇠집 사장님에게 이렇게 제안하라. 사장님, 열쇠 기술을 속성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일주일만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방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신 수업료 500만 원 드릴게요. 저는 이 동네에서 차릴 게 아니라 100km 떨어진 곳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할 사장님은 거의 없다. 열쇠 따는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기술이고 나쁜 짓에 쓰려는 게 아니라 창업을 위해 배우는 것이라면 그만 확실히 어필한다면 기술을 알려줄 것이다. 왜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F 용지에 글을 써서 제출해라.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20군데를 찾아가 보라. 그러면 최소한 한두 곳은 기술을 알려줄 것이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머리가 안 따라줄 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내 최저가에 신경 쓰라. 유전자의 오작동과 자의식 해체를 기억하라. 쓰레기 처리 대행 서비스. 이건 최근에 발견한 아이템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얼마 전 양평 어느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5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 많은 동네다. 나는 이사하면서 나온 여러가지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았는데 이상하게도 2주일이 넘도록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았다. 아니 내가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쓰레기차가 안 가져갔나 이상해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의외의 답이 들어왔다. 아, 쓰레기차는 오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서울이랑 달라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버리는 곳에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차 타고 가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모아두셨다가 목요일 오후에 차에 싣고 가서 버리셔야 해요. 세상에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 차로 쓰레기를 날라야 했다. 우리 집을 청소해 주시는 청소 아주머니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부동산에 대행업체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런 건 없다고 했다. 아니 이런 기회가. 가평과 양평 남양주에는 고급주택단지가 셀 수 없이 많다. 대도시에서 은퇴한 부자들이 서울 외곽에 큰 주택을 지어
여유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돈을 많은데 쓸 곳이 없다. 그래서 귀찮은 걸 해결하는 데 돈을 쓴다. 단지들이 많음으로 나 같은 불편함을 겪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다. 일단 전단을 만들어라.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광고 전단을 만든다. 그리고 서울 외곽 고급주택 단지를 돌면서 전단을 뿌린다. 고급주택은 차고 넘친다. 양평을 끼고 가평, 남양주, 이천, 여주, 하남 등 무한에 가깝다. 5,000채는 좋게 넘을 것이다. 전단을 돌리면 적어도 200, 300곳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만약 연락이 거의 없다면 전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디자인과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 신뢰할 만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나 당신의 프로필 사진, 작업 사진, 이력 등을 첨부해서 신뢰도를 높여 줬다. 전단지가 잘 노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면 다른 곳에도 게시해본다. 당신이 은퇴한 사람이고 전단을 받았다면 어떤 의문이 드는가, 도둑 아닌가,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 등등 많은 의심이 될 것이다. 의심을 없애줄 사진이나 활발히 운영되는 블로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면 된다. 연락이 온 200, 300여 곳에서 100여 곳을 추려내라. 동선이 비효율적이거나 너무 먼 곳은 뺀다. 그리고 특정 주택단지에서 유난히 많이 신청했다면 그곳을 집중 공략한다. 가격은 일주일에 1회 2만원으로 책정한다. 한 달이면 4이니까 100곳에 쓰레기를 버려준다면 월 800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가 좋다면 한 번 이용한 거주자들이 입소문을 내줄 것이다. 외곽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서 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진다. 거의 모든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테니까 업체 홍보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운이 좋다면 지자체나 건설사나 협약을 맺어서 지정 대행 업체가 될 수도 있다. 현대는 노동의 종말이 예고된 시대다. 갈수록 부유한 은퇴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예전처럼 자녀들과 대가족을 이루고 도시며 살지도 않으니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은퇴자 인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초반 경쟁에서 빨리 1등 업체가 되기만 한다면 이 분야의 1등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다. 개인 업체를 넘어 번듯한 중견사 기업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대기업들 역시 초기에는 이런 작은 사업체로 시작했음을 잊지 마라. 자, 이제 당신의 반박을 들어보자. 전 지역의 수거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파트도 단지별로 수거 요일이 다르다. 쓰레기 수거 업체나 재활용 업체도 한정된 차량과 인원으로 전체를 커버해야 하므로 반드시 요일을 나눠서 수거할 것이다. 특정 요일에 치워져 있더라도 수거 요일이 다른 여러 단지를 조합해서 운영하면 그만이다. 동선이 약간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수거업체 역시 최적의 동선을 고려해서 수거할 때는 당신이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월 200만원만 벌리면 어떻게 하나? 레벨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레벨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했다. 로또를 원한다면 이 책을 쓰레기통에 넣고 복권방에 가라. 외곽에 살아야 하나? 나는 비즈니스 경험을 위해 6개월만이라도 외곽에서 일을 하며 레벨업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곽 단지 근처에 살면서 자주 오가다 보면 쓰레기 수거 대행 외에도 다른 사업 아이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4가지 아이템 말고도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다. 이 아이템들은 최근에 내가 이 사람에서 느끼던 불편한 점들 중 일부를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해 본 것뿐이다. 늘 이렇게 기회를 찾는 습관을 붙이면 반드시 좋은 아이템 몇 개는 잡아내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두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든 사업 아이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도록 하자. 아마 당신은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정체성 만들기 부분을 위해서 다뤘으니 다시 돌쳐보자. 이제까지 말한 것은 예시다. 어떻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업 아이템을 잡아내는지, 또 그렇게 아이템을 떠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할지를 대략 제시했을 뿐이다. 또 앞의 예시들은 건강한 몸 하나만 갖고 사업을 꾸리는 방법만 다룬 것이다. 당신이 만약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프로그래밍 또는 제조 능력 등을 갖고 있다면 이야기는 훨씬 쉬워진다. 내 경우에도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3가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별 상담, 온라인 마케팅, 전자책 출판이다. 각각 전문성과 콘텐츠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제까지 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한 케이스다. 초반에 고생을 좀 하더라도 당신의 아이템이 정말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면 시장은 반드시 금세 화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숙지하고 레벨업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레벨이 원인이고 부가 결과다. 만약 돈이 불리지 않는다면 남다 사이 탓을 하지 마라. 무조건 당신의 레벨 문제다. 역행자 7단계 모델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밟아나가며 레벨업을 해야 한다. 당신이 충분한 실력을 갖춘다면 신은 당신에게 언제든 인생의 자유라는 축복을 내릴 것이다.